저는 올해 62입니다. 남편과 함께 편의점 3개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죠.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빚 한 푼 없이 분당에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부자는 아니지만 떳떳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6개월 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청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 측에서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그런 고급 식당에 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먹거나 간단한 식당에 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큰일이니 당연히 따라가야죠. 상견례 당일 저는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옷이었어요. 남편도 평소에 잘 안 입는 정장을 꺼내 입었죠. 딸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장을 고쳐가며 준비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명까지 은은했습니다. 종업원이 안내한 룸은 넓고 깨끗했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 예비 사돈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예비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예비 사돈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혹시 길이 막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30분이나 늦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텐데 말이죠. 남편도 계속 시계를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비 사돈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30분이 지난 후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에 앉더군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예비 안사도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도 목걸이도 눈에 띄게 비싼 것들이었죠. 화장도 진하게 했고 향수 냄새가 룸 안가득 퍼졌어요. 예비 바깥사도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맸더군요. 예비 바깥사돈이 명함을 꺼내 저희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강남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이 반들반들 광택이 났죠. 저희는 명함이 없어서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비 안사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제 옷차림에서 멈췄다가 가방으로 향했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왔죠. 그 표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약간의 실망과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딸의 큰일이니 참아야죠.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예비 안사도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식이라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죠. 남편은 긴장한 나머지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누군가 말을 해야 하는데 침묵만 흘렀죠. 딸과 예비 사위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바깥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식사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돼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혼수 얘기부터 꺼낸 거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보통 상견례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멈칫했죠. 딸이 얼굴이 빨개져서 아빠,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웃으며 아니, 중요한 거니까 미리 알아둬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상견례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예비 안사돈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게 좋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예의 없이 말하는 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저희가 형편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비 안사돈이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들은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혼수 얘기가 지나가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죠.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쥐어줬어요. 예비 안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댁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세요? 결국 나올 질문이 나왔네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예비 바깥사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예비 안사돈은 입을 벌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다 담겨 있었죠. 예비 바깥사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편의점이요?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업적인 말투였는데 갑자기 동정하는 듯한 어조가 됐죠. 요즘 편의점이 많이 힘들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힘들다니요. 저희는 2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집도 마련했고 빚도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죠. 힘들었지만 떳떳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어정쩡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편의점 3개면 그래도 하나보단 낫네요.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어요. 갑자기 아들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직업을 들은 후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입사할 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대 1이었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죠. 학원도 강남에서 제일 좋은 데 보냈고요. 자랑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희 딸도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성실하게 자랐어요.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 가게에 일 돕던 아이였죠. 그런데 왜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예비 안사돈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사모님이 직접 일하시나 봐요? 그 질문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직접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저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죠. 딸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비 사돈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런 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예비 사위를 쳐다봤지만
예비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청년은 부모님이 남의 부모를 무시해도 아무 말 못하는구나. 결혼하면 딸이 평생 저런 시댁 눈치 보며 살겠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했어요. 편의점은 요즘 본사에서 관리도 까다롭게 하잖아요. 마진도 얼마 안 남고 저희 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건가요? 남편이 대답하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남편을 말렸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저희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예비 안사돈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메뉴판을 넘기며 와인 리스트를 보고 있었죠. 저희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불렀어요.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편의점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분 늦게 온 것도, 사과 없이 앉은 것도, 혼수부터 물어본 것도 다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비 사위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에 동조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됐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식탁 위의 음식은 반도 먹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어요.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만 눈치를 보며 조금씩 먹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상견례인가요? 서로 알아가고 가족이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예비 바깥 사돈이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집은 어디에 사세요? 말투가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예비 바깥 사돈이 다시 말했습니다. 설마 전세는 아니시죠? 그 말에는 전세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1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아서 산 집이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작지만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말 코웃음이었습니다. 푸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아들 여의도 오피스텔이 그것보다 평수가 크네요. 30평 넘어요. 자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기 힘들었어요. 집 크기를 비교하다니요. 저희 집이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빚 없이 산 집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거들었어요. 요즘 여의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평당 가격이. 숫자를 말하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꾸 비교를 하는 건가요? 편의점 3개면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예비 바깥사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매출을 묻다니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죠.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은근히 저희를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자기 회사는 직원들한테 월급 줄 만큼 크다는 얘기죠. 저희 편의점은 그것도 안 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편의점 일하면서 손님들한테도
이런 무시는 안 당해봤어요. 취객한테 욕을 들어도 물건값 깎으려는 사람들한테 시달려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손톱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요. 저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럴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동정하는 척했지만 무시하는 말투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희는 조촐하게 살고는 있지만 빚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예비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빚이 없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빚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요즘 세상에 투자도 안 하고 사시나 봐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꾹 눌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도 화가 났지만 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준비금도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것도 좀.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희한테 돈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다는 걸요. 30분 늦게 온 것도, 직업을 무시한 것도, 집을 비교한 것도, 이제는 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상견례가 아니라 심판 자리였습니다. 딸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예의를 지키려는 목소리였죠. 저는 딸이 기특했어요. 우리 딸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딸을 도와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비 사위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 청년이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결혼하면 딸이 평생 저런 시댁에 치이며 살겠구나 싶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예비 바깥사돈은 핸드폰을 보며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음식은 식어가고 대화는 끊겼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물만 마셨어요. 남편은 주먹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립스틱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다 하셨어요?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상견례는 실패했다고요.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요. 우리 딸을 저런 사람들한테 보낼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긴장이나 설렘은 사라지고 이제는 분노와 실망만 남았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런 무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물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요. 저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집안 배경이 중요한 건 알지만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요. 저희를 쳐다보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격차가 좀 있지 않나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격차가 있다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격차라니요. 저희가 뭐가 모자라나요?
성실하게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집 마련했는데 말이죠. 대학도 보냈고 빚도 없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있다고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편의점 하는 집 딸은 결혼 못하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예비 바깥 사돈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말했어요. 뭐 좀 더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빙 돌려 말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희랑은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준이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수준을 나누는 건가요? 돈인가요? 직업인가요? 저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세금 한 푼 밀리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게 수준이 낮은 건가요? 예비 안사돈이 거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명절에 친척들도 만나야 하는데요. 저희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쪽 친척들이 다 사업하거나 전문직이거든요. 저희가 그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편의점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계속 말했죠. 돈의 가치를 배웠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건 정리하시는 아버지를 봤어요. 딸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예비 바깥 사돈이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 배경이 중요하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탓을 하며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한술 더 떴습니다. 우리 아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양보라고요. 다른 집 같으면 이런 조건에서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조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희 딸이 조건이 안 좋다고요. 저희 딸이 뭐가 모자라나요?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먹을 쥔 채 꼭 참고 있었죠. 예비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뭐 하는 건가요? 부모님이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고개만 숙인 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청년은 부모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우리 딸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도 예비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이 불쌍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예비 안사돈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희를 무시하려고 왔구나. 상견례가 아니라 확인하러 온 거죠. 저희가 얼마나 못 사는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말이에요. 예비 안사돈이 립스틱으로 입술을 다시 한번 바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한테 묻는 건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투였어요.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보는 거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거죠.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직업인지, 집이 몇 평인지만 따지는 겁니다. 남편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얼굴을 봤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처음인 남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남편인데 말이죠. 딸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까매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이었어요. 저희 딸과는 격이 안 맞는다는 결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을 것 같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됐습니다. 우리 딸을 저런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예비 사돈 부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예비 바깥사돈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말끝을 흐리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현실적인 얘기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편의점 하면서 손님들한테도 이런 무시는 안 당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한테 욕을 들어도 물건값 깎으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무시라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도 저를 예민하다고 하네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을 말했다고요. 편의점이 힘들다고, 집이 작다고, 매출이 얼마냐고, 골프는 치냐고, 빚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한 게 사실을 말한 건가요? 그건 무시였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참고 있었죠. 우리가 나가자.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지지한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 함께 일했고 지금도 함께였습니다. 예비 사위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무례하게 굴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말이죠. 딸은 예비 사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은 당당했어요.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성의껏 시간 내서 왔는데. 성의껏이요. 30분 늦게 와서 사과도 안 하고 저희를 무시한 게 성의인가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은 이런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며 살 아이가 아니야.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예비 안사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편의점 하는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는 딸을 위해 참았지만 이제는 딸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대단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무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살았고 떳떳합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함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소에 말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럴 때는 믿음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예비 사위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할게. 하지만 딸은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늦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는 딸이 기특했습니다. 우리 딸은 현명했어요.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을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귀하다고요. 저희 딸은 안 귀한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예비 사돈 부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저희는 떠날 겁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후회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딸을 지킨 기분이었거든요.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죠.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다고요. 딸을 저런 집안에 보냈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나았어요. 예비 사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저 청년이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저 청년은 아직 부모님한테서 독립하지 못했으니까요. 딸이 손을 들어 예비 사위의 말을 막았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저렇게 무시할 때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니 실망했어요. 딸이 예비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나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오늘 그 본 모습을 본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딸이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식당 조명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반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 받았을 때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딸의 손가락이 반지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빼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딸이 그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 취소하겠습니다. 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무시당하면서까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예비 안사돈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고도 말이죠. 예비 바깥 사돈이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가 봐.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우리가 현실 얘기 좀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 현실 얘기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아, 잘 생각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런 집안이랑은 인연이 아니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인연이 아니었어요. 예비 사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딸에게 다가오려고 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할게. 미안해. 딸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확 돌아서며 예비 사위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문제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딸은 예비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었잖아요. 예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 게 뻔해요. 저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부모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은 취소입니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를 낸 거니까요. 예비 사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저 청년이 딸을 정말 좋아했다면 부모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화난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들한테 줄 선 사람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저렇게 나오는군요. 예비 바깥사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안하고 안 했으면 다행이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안 해서 다행이라고요. 딸이 테이블 위에 반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작은 반지에 6개월의 추억이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그냥 두고 돌아섰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엄마가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맞잡았어요.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었고 서로를 지켜줄 사람들이었죠. 예비 사위는 정말 미안해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예비 사돈 부부가 먼저 식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예비 사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련이 남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결국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 청년은 우리 딸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끝까지 부모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딸이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우리 딸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식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비를 내기로 했어요. 딸이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낼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편의점이나 하는 사람들이 계산은 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멈춰섰어요. 저는 남편의 주먹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딸이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세 식구는 손을 맞잡고 식당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예비 사돈 부부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답답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았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예비 사위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안해. 예비 사위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좀 그러시지만 내가 설득할게. 딸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줘.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예비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넘게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결혼해도 안 변해요. 딸이 예비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변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예비 사위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딸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 청년은 오늘 한 번도 부모님한테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딸아. 딸을 당겨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당당하게 살자. 남편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였어요. 예비 사위가 정말 이러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죠.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습니다. 딸이 조수석에, 남편이 운전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차를 빼면서 뒤를 봤습니다. 예비 사위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희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뭐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도 불쌍하다고요. 하지만 그건 저 청년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우리 딸의 문제가 아니었죠. 차가 식당에서 멀어졌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앞좌석 등받이 너머로 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괜찮아, 딸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저희는 가족이었고 함께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이 소파에 푹 주저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다 줬습니다. 딸이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죠.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당연하지. 넌 잘했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 생각이 났거든요. 이런 큰일이 있었고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아무리 옳은 결정이어도 아픈 건 사실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저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어요. 딸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웃음도 많아졌죠.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소개팅 나가볼까 해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 딸이 웃으며 대답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인사도 정중하게 했죠. 그 청년은 이전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그 청년은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편의점 일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 청년 괜찮은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렇게 봤어. 저희는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한 결단이 옳았습니다. 딸을 저런 집안에 보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무시당하며 사는 딸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딸은 지금 행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웃고 있어요. 저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요. 편의점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힘들지만 떳떳합니다. 제 일이 자랑스럽거든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예비 사돈 부부의 무시하는 눈빛이요. 하지만 화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딸이 잘못된 결혼을 피했으니까요. 저는 62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평가받으면 안 된다는 걸요. 성실함과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우리 딸은 당당하게 살 겁니다. 편의점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부부가 보여준 성실함을 배웠으니까요.